제 뒤에 보시면 언덕이 좀 보이는데요. 대조 1구역에서는 이 정도의 언덕이 가장 높은 곳일 정도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지에 2,400여 세대의 재개발 아파트가 현대건설로 지어지는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이곳저곳을 같이 돌아보게 될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 들고 온 내용은 은평구에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개발이라는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녹번역 근처에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미안 베라힐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2월 20일 후반경에 계약이 된 신고가가 찍은 금액이 있습니다. 34평으로 된 건데요. 11억 9,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이죠. 새 아파트로 12억이 된 것은 많이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12억이 된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끼리 모여있다는 그런 장점과 역세권에 있다라는 이 세 가지 큰 장점들로 인해서 12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지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요 맥락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물론 수색증산에 있는 재개발도 있는데요. 오늘은 통일로길에 있는 재개발과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존에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위쪽에 있는 링크를 타고 한 번쯤 다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평구에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로길에 있는 중요한 재개발 지역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입니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124세대,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359세대,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39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근래에는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305세대, 임대는 522세대, 분양 783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입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요 총 4군데에 있는 곳들은 연신내역과 불광역, 독바이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신내역의 경우는 3호선과 6호선, 불광역도 3호선과 6호선, 독바이역은 6호선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GTX A 노선은 연신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연신내역은 향후에는 GTX A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독바이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북부 연장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연신내역과 독바이역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 첫 번째인 가련 1구역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련 1구역은 4,124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고선이 보일 정도로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이 중간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중반 이후로 올라가신다면 약간 언덕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대에서 지어지는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가련 1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련 1구역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련동 300번지 일대이고요. 총 세대수는 4,124세대, 그 다음에 분양 세대수는 3,484세대, 임대 644대로 이루어져 있는 구역입니다. 가련 1구역과 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발표한 파리대책입니다. 파리대책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재개발에 대해서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후 조합원 지위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단지라면 관리 처분 후에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가련 1구역에 있는 조합원 분들은 2018년도 1월달 초반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맡기 위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해야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심의는 한 번에 통과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노력하셨던 거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해서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자라고 해서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초반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파리 대책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지로 나왔습니다. 관리처분 후에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한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련 1구역의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시공사 선정인데요.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에 시공사 선정을 했었을 적에는 조합원들이 원했던 거는 단독 시공사였습니다. 4,0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단일 시공사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0세대 이상이면 거의 뭐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시공사가 묶여서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조합원분들은 단일 시공사로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공사로 들어오기를 바랬고 그때 들어왔던 것이 현대건설과 롯데캐슬이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로 우선은 맨 처음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평구청에서는 현대건설 입천제안서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과 조합원 시행사 선정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를 부적합으로 입찰 공고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다시 시공사 선정을 내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롯데캐슬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 경쟁 입찰 혹은 미응찰, 단독 응찰 사유로 2회 이상 유찰 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독 응찰을 했지만 수의계약으로 롯데캐슬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리 대책의 그 조합원 지위 변경을 관리처분 이후에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받았던 건축 심의에 대한 동호수 배치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일반적인 내용의 동호수 배치도였는데요. 그래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한 동호수 배치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지금 가련 1구역의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했고요. 서울시에서 디자인상을 수상받은 곳입니다.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각형의 모양과 G자 모양의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적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실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강남이었습니다. LH에서 지금 행복주택으로 지어진 힐스테이트 강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펜타곤 모양, 오각형, 육각형 모양의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산이 잘 어우러지면서 육각형과 다각형의 모양의 아파트의 조감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쪽은 좀 낮고 뒤쪽은 좀 높아서 뒤쪽에 있는 세대들도 빛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육각형, 육각형, 다각형의 모양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진을 보시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유럽풍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좀 보이더라고요. 꽤 이쁘게 잘 지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붕 모습도 보이시고 산과 어우러지는 모습, 그 다음에 정원의 휴게실의 모습과 지하 주차장, 그 다음에 우편함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산과 잘 어우러지는 이러한 지붕의 모습, 그 다음에 다각형의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보고 나니 아무래도 가련 1구역에도 이렇게 이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되니
가련 1구역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단일 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레미안 베라힐스가 12억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000세대 되는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그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나 아니면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은 2359세대로 구성될 재개발 단지입니다. 대조 1구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이 있을 정도로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대조 1구역은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는 2400여 세대의 재개발 단지이며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곳은 대은초등학교인데요. 대은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2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광역과 도보로 약 5분 정도, 솔직히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는 약 3분 정도 거리일 텐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불광역은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6호선 역천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조 1구역 현장입니다. 밖에 보이시듯이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폐기물들이 나와 있다는 이유는 이주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의 소식통에 의하면 약 98% 정도가 이주가 다 마무리됐고요. 이주가 다 끝나고 나면 철거와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뒤에 보시면 언덕이 좀 보이는데요. 대조 1구역에서는 이 정도의 언덕이 가장 높은 곳일 정도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지에 2,400여 세대의 재개발 아파트가 현대건설로 지어지는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불광역까지는 도보로 약 3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1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조동 88번지 일대이고요. 총 세대수는 2359세대, 조합원수는 1546세대 정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2020년 초반에 총회를 거쳐서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는 조금 더 줄었고요. 건폐율이 늘었고 영적률이 늘었습니다. 주차 대수도 좀 많이 늘었고요. 중요한 내용은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세대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2389세대에서 2451세대로 약 126세대가 늘었고요. 임대 세대수는 418세대에서 368세대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고 임대 세대수가 줄어든 것은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난 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는 대조 1구역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이쪽은 역천역이고요. 이쪽은 불광역입니다. 이 큰 길을 따라서 차량들이 이동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아까 전에 보셨던 대흥초등학교 길입니다. 이 대흥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동명여고입니다. 은평구에서 동명여고는 나름 알아주는 학군으로서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이시는 동호수 배치도의 모습이고요. 힐스테이트에서 3D 렌더링으로 마련한 사진인데요. 너무 멋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야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은평구의 아무래도 랜드마크로 한 번쯤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불광 5구역입니다. 불광 5구역은 239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광 5구역도 마찬가지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역과 독바이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 독바이역의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바이역은 신분당선 북부 연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불광 5구역 조합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광 5구역의 경우는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불광
역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뒤쪽으로 가시면 독바이역과도 약 5분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함을 알 수 있는데요. 독바이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북부 연장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불광 5구역은 초등학교도 같이 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3호선과 6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광 5구역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심의가 많이 늦게 나서 조합원분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년 12월 24일 날 건축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조합에 있는 수뇌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광 5구역은 불광동 238, 244, 272번지에 있는 곳들을 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총 세대수는 2393세대고 분양 세대수 2018세대, 임대는 375세대입니다. 건폐율은 19%고 용적률은 231%입니다.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단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재개발 단지는 조금 진행이 많이 느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부지의 문제를 좀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중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다시 한번 설정 변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건축 심의가 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원안으로 의결됐을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건축심의가 통과하자마자 불광 5구역 앞에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불광 5구역 건축심의 통과하고 플랜카드가 이쁘게 걸려 있습니다. 정비구역 설정하면서 건축심의를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건축심의가 통과된 내용의 모습입니다.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불광 초등학교 입구고요. 변한 게 거의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조합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던 내용입니다. 동호수 배치도에 대한 기존 내용이고요. 건축심의로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이쪽이 불광역이고요. 이쪽이 독바이역입니다. 이 위쪽은 미성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불광 롯데캐슬, 홈타운 등이 있습니다. 통일로길을 통해서 움직이는 보행자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차량 이동을 안 하게 막아놨더라고요. 통일로길이 워낙에 차량들도 많고 막히는 길이어서 이쪽으로 차량 출입구를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뒷길로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낸 곳이 지금 불광 5구역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독바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독바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2018년도 때쯤부터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독바이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 앞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독바이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주협의회 사무실이 3층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이 뒤쪽으로 불광 5구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독바이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6호선 하나만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신분당선 북부 연장으로 이용해 있어서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강남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8년 2월 1일 날 독바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람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독바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서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그 규모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총 세대수는 1305세대고요. 임대는 522세대, 분양은 783세대로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롯데건설 공동사업자 선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롯데건설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시공자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법 개정 직전 은평구청 공고 비대위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반대 롯데건설 보수 매출액 3% 요구 시공사 선정 시 공정성 우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풀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매출액의 3%를 수수료에 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사로 선정되는 게 롯데건설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볼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18년도 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역세권 임대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2월 9일 날 개정된 현행법에 공고 공람은 2018년도 2월 1일 날 됐기 때문에 너희 둘이 무슨 썸씽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개정된 법 이전에 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독바이역입니다. 독바이역은 독바이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하철역입니다.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 개발될 것입니다. 독바이 역세권은 지금 현재 독바이역은 6호선만 현재 이용이 되고 있으나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독바이역은 신분당선과 그 다음에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연장이 된다면 현재 이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독바이역은 좀 더 좋은 위치의 아파트로 변화될 것입니다. 독바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독바이역이 있습니다. 독바이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호선 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면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독바이역에서 전철을 타면 바로 연신내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며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 A 노선도 지금 현재 공사에 진행 중에 있고요. GTX A 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바이 역세권 근처로 불광 5구역, 라이프미성, 힐스테이트 7차, 롯데캐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3차 등의 아파트가 총 6천여 세대 규모에 쌓여있는 좋은 입지로 지어지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레미안 베라힐스가 12억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근처에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독바이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촌을 이루는 곳 중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모니터링 해보셔도 좋은 곳이라고 여겨지고요. 독바이 역세권 개발뿐만이 아니라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좀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새 아파트를 많이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불광 5구역에서 집을 구하셔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관리 처분이 나고 새 아파트가 바뀌면 그때 새 아파트로 입주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여기 있는 재개발들은 한 번쯤은 지켜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통일로길에 있는 재개발과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GTX A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TX A 노선은 은평구의 큰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GTX A 노선이 들어서면서 아파트에 대한 변화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GTX A 노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